여러분, 지금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 그리고 보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251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2월 4일 기준으로 261조 1천억 원이 됐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신규 대출이 91조 4천억 원 늘었고요. 대출 만기 연장이 115조 4천억 원입니다. 115조 4천억 원. 신규 보증은 20조 1천억 원이고요. 보증 만기 연장도 34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261조 1천억 원입니다. 내년에 대한민국 예산이 558조죠. 558조. 이제는 대출 만기 연장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의 절반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절반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최고로 문제는요, 이 만기 연장의 만기가 만기 연장의 만기가 내년 3월이라는 거예요. 내년 3월. 그 금액도 신규 대출이야 만기 연장이 좀 더 남았겠지만 대출 만기 연장한 것은 115조 5천억 원은 내년 3월에 갚아야 됩니다. 5대 시중은행만 하더라도 이 금액이 77조 7천억 원입니다. 77조 7천억 원. 즉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경제 전문가 또 금융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정부는 저거를 계속 끌고 가느냐 이거예요. 계속 끌고 가느냐. 금융당국이 신규 대출을 지금 조이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만기 연장은 오히려 확대했어요. 중소기업이나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심지어 가게까지도 대출 만기 연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12월 말까지 계속 해준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이 과연 괜찮을까? 겉보기에는 여러분 금융이 멀쩡해 보이거든요. 겉보기에는 진짜 금융이 멀쩡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은행 대출의 연체율입니다. 사상 최저예요.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기업 대출이 0.57이나 됐거든요. 지난해 굉장히 높았어요. 소주성 위기 때문에 말입니다. 경제정책 실패로 지난해도 기업들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지금 0.37로 연체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와, 놀랍죠? 그 중에서도요, 이게 사상 최저치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사상 최저치. 원화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대출도 0.44에서 0.30으로 이것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가계대출이요, 0.29에서 0.22로 이것도 사상 최저치예요. 모든 게 연체가 사상 최저치입니다. 여러분, 연체가 사상 최저치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게 착시라는 겁니다. 대출 만기 연장해줬기 때문에 연체가 최저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이자 상환까지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이자 상환까지도 유예를 시켜주니까 야, 은행들 연체도 안 되고 진짜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도 지금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12월보다가 2020년 6월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로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전부 다 거의 15%에 근접합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국민은행만 하더라도 14.39%고요. 신한은행이 15.49%, 하나은행이 15.37%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14.66%고요. 농협도 14.84%입니다.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기본적으로는 은행 건전성은 양호하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런데 이게 바젤 3를 조기에 도입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젤 3는요. 위험 가중 자산을 지금은 더 줄였습니다. 옛날에는 위험 가중 자산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계 기업인 중소기업, 대기업들 위험 가산 비율을 굉장히 높게 잡다가 이거를 낮게 잡아버리면 자기 자본 비율은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그런 결과예요. 이것도 착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착시. 결국은요. 내년 3월에 이 많은 돈이 어떻게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261조 1,000억이나 되는 돈이 어떻게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금융위기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금융당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금융위원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액이 워낙 큰 데다가 기업이나 가게가 지금 빚덩이에요. 빚더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코로나19가 이게 멈춰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내년 3월까지도 코로나19는 계속 간다예요. 치료제가 지금 올 연말에 나와서 내년 초에는 접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요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도 늦어지고요. 백신 개발은 불가능해지고 백신 도입이 내년 2분기나 돼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1분기까지는 무조건 가는 코로나19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경제를 굉장히 덮칠 거예요. 크게. 그렇게 됐을 때 경제가 좋아질까요? 자, 그렇게 되면 가계 소득 줄죠. 그러면 원리금 상환이 쉬워질까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원리금 상환이 편할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61조 1,000억이나 되는 이 코로나 금융 지원금 이거 계속 밀려간다는 이야기예요. 밀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펑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그게 금융위기입니다. 저는 소비가 어떻게 하든 회복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올려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돼요. 한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수출을 늘리든 내수를 늘리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 여기 빨리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에게 금융위기가 안 와요. 261조 1,000억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가
아주 센 그런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하면요. 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게 금액이 높다는 것도 높은 거지만 결국 벌어서 돈을 못 갚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계속 또 내년에도 만기 연장을 해주면 만기 연장 금액이 자꾸 늘어나요. 그때 바로 시한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한폭탄이. 실제 말입니다. 한계 기업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지금 2021년 내년에 가서 39.1%나 될 거라는 한국은행의 예측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내년 경제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한계 기업들이 이자도 못 내고 원리금도 못 낸다고 했을 때 이게 언제 터지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김성학 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를 넘어서 진짜 베네수엘라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요. 아주 결정적인 충격이 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떤 시기든 이게 어느 정도 한계 기업을 정리를 하고 한계 차주도 정리를 해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자는 받아야 됩니다. 이자 상환까지 유예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자 상환을 받아가면서요. 도대체 한계 차주가 누군지, 한계 가구가 어딘지, 한계 자영업자가 누군지, 한계 기업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에 맞는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충당금. 지금 충당금이 그렇게 안 쌓아놨을 때는요. 한꺼번에 부딪혔을 때 이게 금융에 오는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지금 금융위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기사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기사가 많다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지금 점점 금융위기로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위기를 인식하고 있으면 위기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재원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금액이 워낙 많잖아요. 금액이 지금 보이는 대로 해도 261조 1천억 원이기 때문에 이게 재원이 없어서 막지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금융위기에 대한 충격은 점점 다가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인식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문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지 쭉 한번 살펴보면서요. 또 우리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